문제들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거를 진짜 수능으로 너가 만약에 처음 봤다면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미 수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신에서 얘가 조금 숫자만 좀 바뀌는 식으로 나올 거면 이렇게 좀 바뀌겠다 정도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두 가지 다 공부를 해보시고 흐름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화여고 선생님이나 너네 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 이렇게 이런 걸 주시면 숫자만 바꿀 건데 이번 니는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숫자 안 바꾸고 그냥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른 세팅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어서 두 가지 다 연습이 돼야 돼.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요 정도 되면 이제 모의고사 11번 난이도는 4점이고요. 4점 초입부기 때문에 엄청 어렵진 않은 4점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뒤에 이제 세부는 화목반에서 수업 듣다 왔잖아. 그 정도쯤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 어떤 함수 f가 존재하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n은 두 개밖에 없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떤 조건인지 문장을 써줬어요. 근데 여기 써져 있는 요 문장 많이 봤죠? 저랑 같이 수업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연습시킨 게 있거든요. 누군가의 내제곱근 이런 식으로 많이 써져 있으면 얘를 갖고 나는 무조건 무언가를 내제곱했을 때 그 결론이 루트 3 전체의 fn제곱이야.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 혹시 모를까봐 위해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하면 x는 a의 n제곱근이야 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가끔 주어는 생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 문장을 마주치면 우리는 누군가를 n제곱했을 때 그 결론이 a다라고 쓰는 게 기본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얘를 마주쳐서 봤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근을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9야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럼 대충 이제 감이 오거든요. 어쨌든 얘가 짝수제곱인데 짝수제곱에서 네가 아무리 많은 실근을 가져도 최대 몇 개? 두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두 실근을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그 결론이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애초에 실근 자체가 뭐였다? 3과 마3이었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쌤이면 그냥 크게 안 바꾸고 싶으면 함수 적당히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그냥 마이너스 16 요 정도로만 바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리고 요거 4제곱근을 다시 바꾸진 않을 것 같아. 얘를 굳이 3제곱근으로 바꾼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4제곱은 유지하고 요런 숫자들만 좀 적당히 바꿔줘도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릴 거다. 그래서 3과 마3이 일단 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x를 네가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건 힘들 거 아니야. 근데 너네들이 뭐라고? 너네들이 실근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실근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너를 대입하면 왼쪽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81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에 3에 이렇게 바꿀게 2분의 fn제곱이야 이렇게 써도 문제 없는 거 맞죠? 루트를 2분의 얼마로 바꿨어요. 그럼 결국에 이 식은 어떻게 보이냐면 3의 4제곱이란 친구가 3의 2분의 fn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맞겠지?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 자체는 4가 2분의 fn과 정확히 같으면 좋겠단 말일 거고요. 다시 좀 정리하면 8과 fn이 같아질 때를 찾아오란 얘기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면 너를 갖고 하라는 대로 정리는 좀 하시고요. 여기서 근을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면 결국에 fn이 8이 되도록 하는 그런 n이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결국에 얘는 fx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n으로만 바뀐 거니까 어떤 2차 함수가 8이 되는 경우가 결국에 8이라는 상수함수랑 마주치는 경우가 2번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잠깐 2번? 아니 그러니까 얘네 둘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게 2번이라는 뜻이겠지. 그럼 근을 2개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건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있었던 fx는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2차 함수 전체가 그려진다고. 근데 얘는 n이잖아. 그렇지? 지금 문제 다시 읽어볼까? 자연수 n인 거 맞죠? 자연수 n.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봐봐. 조금 차이점을 언급을 하면 얘는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야. 그치?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야. 근데 지금 요렇게 바뀌어있는 이 친구는 정의역이 뭐야? 자연수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림을 적당히 한번 그려보면, 자, 얘를 만족시킨다라는 거 넘겨서 이렇게 할게. fn-8이 0이 됐으면 좋겠어. 이 상황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봐봐. 얘가 너는 마이너스 n-2 전체 제곱에 플러스 k가 있고 마이너스 8이 있고 그게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냥 fx였던 걸 x자리에 n만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만족시키는 걸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실수를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전개 좀 먼저 할게. 너를 전개를 좀 먼저 하면, 잠깐만, 요 정도만 할게. 그래프 그려볼게. 그러면 나는 얘를 갖고 너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안 그릴 거지. 2차 함수 느낌 살려주고 싶으니까 요렇게 그리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되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이 얼마예요? n이 2일 때야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잘 생각해봐. 요 함수를 나는 뭐라 부를 거냐면 fn-8이라는 함수로 부를 거야. 그치? 내가 원하는 건 말이야, 두 근이 있어야 돼. 이게 n이라는 축이었다 치면, 그치? 뭐 이렇게 있었다 치면 요 친구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번 있어야 되는데? 2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을 가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근을 2개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써볼까? 이 생각하기 되게 좋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근이 2개면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K가 결정이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해봐. 결국에 이 친구처럼 그린 건 사실은 fn이 아니라 너 fx 그린 건 거 알아? 그렇지? 우리 진짜 n이라는 친구는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정확히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실제 함수가 요곳에만 존재를 했어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너가 2야. 그러면 이 왼쪽에서 근이 생겨야 되고 이 오른쪽에서 근이 생겨야만 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파란색,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파란색처럼 특정한 시점에만 존재를 한다면, 만약에 n이 1일 때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봐. 여기가 1이었다고 쳐봐. 여기가 얼마였다고? 3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1보다 작은 곳엔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해버리지. 그리고 막 이렇게 우연찮게 막 뚫고 가버리면 어떡해? 파란색처럼 함수가 생겨버리면 만족시키는 n이 2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적당하게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가도 괜찮겠니? 오른쪽만 가도 하나 생겼으니까 반대쪽도 아니지. 우리 n이 0일 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쓰고 났더니 결국에는 너가 2야. 반드시 이 지점이 1이어야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돼. 다시 여기가 뭘로? 3이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너에 대한 두 근이 누구다? 1과 3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친구가 1과 3이겠구나 라고 표현을 해놓고요. 얘가 1과 3인 걸 얻어냈으면 이제 그 식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한번 그냥 넣어볼까? 여기다가 싹 1을 3을 넣을까? 3을 넣는 게 편하니까 3 집어넣으면 여기가 결국에 1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k-9가 0일 거고요. 그 결론은 k가 얼마다? 9다.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k가 9인 거 알았으니까 정답은 2번이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정도 세팅에서 좀 바꿔서 내겠다 하시면 돼. 숫자 바꾼다 했잖아. 근데 봐봐, 지금은 얘가 자연수 n이라고 줬기 때문에 n이 2가 꼭지점이었죠. 그건 확정이었잖아. 그렇지? 얘가 꼭지점 2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왼쪽엔 하나밖에 안 남았고 어쩔 수 없이 너가 근 2여야 했죠.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만약에 3으로 바꿔버리면 여기서 가능한 숫자가 누구 나와요? 1 아니면 2겠지. 맞아? 그럼 경우가 늘어나겠죠. 만약에 1이면 얼마고? 봐봐, 내가 이거 3으로 잡았어. 1, 3이면 5겠죠. 2면 4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학교쌤이 만약에 이걸 적당히 바꿨어. 그러면 나한테 답을 내야 되니까 상수 k의 값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해하시죠? 아니면 그냥 이거 내 맘대로 뭐 예를 들어 x-7로 바꾼 다음에 7 이전에 6이 반드시 근이 되도록 여기서 자연수에는 5 이상이다 이런 식의 조건을 주겠죠. 5 초과다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가 7인데 왼쪽에 있는 거 6부터니까 6 들어오고 찍고 8 넘어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함수 자체 이동시키더라도 정의역을 크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풀만할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 네, 이 친구 20학년도 10월 전국연합 나형 10번 굉장히 13번 나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얘는. 이거는 틀리기 힘들어. 봐봐. x가 t라는 지점을 하나 정해줄게. 그리고 그게 너랑 마주치는 친구, 감소하는 친구랑 만나는 걸 a라고 잡고요. 오케이? x축과 만나는 걸 b라고 잡고 다시 한 칸 오른쪽 이동한 게 있고 그 친구가 너랑 만나는 걸 cd 이렇게 부르겠대요. 오케이? 그러면 t를 네가 요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잡을래 오른쪽에 잡을래? 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왼쪽에 잡는 게 맞아요. 문제를 잘 읽어봐봐. 결국에 이렇게 했을 때 그 결론 직사각형이어야 된대.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t를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싹 그렸어. 만약에 너가 t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럼 얘가 t인 상황이 이렇게 해줘. 그냥 이렇게 딱 t인 상황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너랑 정확히 같은 높이가 돼야 그래야 직사각형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요 순간이 딱 존재할 거고 그 순간을 t 플러스 1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림을 요 정도로 좀 그릴게. 같은 높이를 가질 거고 이 순간을 딱 갖다 내려서 너가 뭐야? 너가 t야. 요렇게 갖다 내려서 그 순간을 t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오케이? 그리고 다시 잘 읽으면서 이제 점만 찾아. 너 t랑 만나는 거 a야. 그러니까 요 위에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각형 넓이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얘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밑변 길이랑 높이 길이 찾아갖고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밑변은 t가 뭔지 모르더라도 어차피 1인 건 알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에 대한 높이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높이도 결국에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면 생각해봐. 감소하고 있는 함수에 t를 집어넣은 높이랑 증가하고 있는 함수에 t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높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함수에다 t를 집어넣으면 3에 2-t 플러스 8일 거고요. 그렇지? 증가하는 친구에 t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의 t제곱 그냥 요 정도로 처리가 돼 있겠죠? 맞아요? 안서 알아듣고 있어? 니네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스탑해. 내가 이제 스탑을 너무 많이 당하면 내가 알아서 넘어갈 거니까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잠깐 붙잡고 좀 시간을 달라 그래. 이 친구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할게. 앞에 있는 거 9 곱하기 나였으면 3t분의 1 더하기 8 그게 3t야 정도로 바꿔놓을 것 같아요. 치환할 거 해보고요. 적당히 안 불러도 되죠? 이거 뭐 x분의 9 플러스 8 그게 얼마야? x야 이렇게 두고 당연한 건데 x는 0보다 크다. 오케이? 졸면 안 돼. x 곱하면 9 플러스 8x 그 다음 이 친구가 라지 x 제곱 이렇게 넘어올 거고 요거 결국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 그게 얼마야? 0이야. 그럼 이 친구 이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9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게 0이겠죠. 그래서 가능한 x는 당연히 9여야 될 거고요. 3t가 뭐니까 9니까 t는 얼마야? 2여야 되겠죠. 네가 t가 2인 것까지 얻었어. 어차피 밑변이 궁금한 건 아니었고 높이가 궁금했는데 얘 높이 얼마야? t 높이 얼마야? 3t잖아 3t.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t 자리에 2 집어넣으면 9가 나와야 되겠죠. 밑변 1 높이 9 곱하면 넓이는 9여야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3번 별표. 3번이 생각보다 어렵대. 근데 수업 준비 미뤄가지고 오늘 아침에 풀었거든. 근데 3번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자, 이해를 좀 해보세요.
일단 9월 모평 14번 당연히 난이도가 쉽지 않은 내용인 게 맞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 봐요. 거의 처음 보고 나는 작년에 진짜 많이 풀었어. 나 항상 풀어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뀔 거야. 그리고 보통은 함수를 하나 정도는 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함수는 상황이 고정이야. 더 안 바뀌어. 근데 위에 있는 함수는 평행을 시켜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건데 이 문장 해석이 좀 중요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봐. 함수는 어떤 상황이라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바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하는 말 들어보자. 특정 순간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을 때 존재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건데 그 함수의 y-값의 원소가 얘가 원소야. 오케이? y-값의 원소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가 2야. 오케이? 언제나 2는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2가 되도록 하려면 k의 범위를 이렇게 조정해줘야 돼 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다시 해볼게. 잘 들어봐. 만약에 함수가 막 띠용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럼 그냥 그리지 마. 이거는 그냥 구경해. 요 특정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계산했는데 이게 뭐 3이었던 거야. 여기가 이렇게 해서 x축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딴 식으로 생긴 함수는 말이야. y-값이 얼마예요? y-값이 0보다는 크겠지 일단. 맞아? 근데 얘가 하는 게 y-값 중에 정수인 거 이랬어. 그럼 봐봐. 1인 순간이 있겠지. 2인 순간이 있겠지. 3인 순간이 있고 4인 순간, 5인 순간, 6, 7, 8, 9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얘가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시점에서 땅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오케이? 땅 끊었어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존재하죠. 맞아요? 그치? 그 이상은 존재해 안 해? 안 해.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 수는 있거든요. 봐봐. 만약에 요 순간을 네가 이제 1이라 잡자. 우리가 이 순간을 만약에 2라고 잡자. 조금 위로 올릴까? 2라고 잡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조금 더 딱 보이게 해줄게. 요렇게 끄는 거야. 이 순간은 이제 K를 이렇게 끄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너 이전에 있는 함수는 이 부분이잖아. 이렇게 뾰족한 데잖아. 맞아요? 그럼 1인 순간 존재했죠. 2인 순간 존재했죠. 3인 순간 존재하고 다시 2인 순간 존재하지. 맞아? 그러니까 정수가 되던 x의 순간은 4개가 나올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얘가 물어보는 건 y-값의 개수인 거야. 원소 자체가 y-값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끊으면 가능한 원소는 몇 개예요? 1, 2, 3 몇 개? 3개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네가 그 시점을 점점 뒤로 보내도 계속 3개다가 어느 순간 바뀌냐면 얘를 기점으로 이거보다 더 키워버리면 오케이? 여기를 K로 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1, 2, 3 하고도 4까지 껴버리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4개로 늘어나고 그렇게 될 거야. 지금 문제 상황이 그런 거야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y값이 2개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요 범위에서만 있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상황은 대충 그런가 보다 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자. 오케이. 자, 일단 너가 끊기는 지점은 -8이야. 그래서 나는 살짝 왼쪽을 더 길게 그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 것 같고요. x축, y축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리고 요 적당한 시점을 가지고 내가 적당한 시점을 가지고 대충 그냥 -8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는 -8보다 클 때 정확히 -8의 오른쪽 지점만 볼 건데 그 오른쪽 지점 정해져 있잖아. 일단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지고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없었다면 증가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꼬라박고 있겠지. 맞아요? 그렇게 꼬라박고 있는 상태인데 8만큼 뒤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정사각형처럼 해놓고 한 요 정도쯤에서 뚫고 요렇게 박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 해놔. 이게 좀 중요해서 그래. 지수함수잖아. 이 새끼 점근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점근선을 표시는 한번 해줘. 얘 8이니까 요렇게쯤에
뭐가 있었다고? y는 8이 있었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지금 상황상 이럴 거고요. 얘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방금 이거 함수 포함 안 했잖아. 그래서 뚫어놓는 행동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 때문에 특이점이 갈릴 수가 있어. 그렇군. 물론 이거 제가 계산해갖고 0 집어넣으면 27분의 1을 빼야 되거든. 근데 그래도 양수일 테니까 양수인 것도 표현해놓은 거야. 나중에 이것도 확인해서 아래로 그릴지 위로 그릴지 고민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 왼쪽 함수 좀 볼게. 일단 얘 증가는 맞죠? 맞아요? 증가는 맞는데 어디서부터 스타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샤프로 풀 거면 약간 연하게 이런 느낌인 거거든? 막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딘가에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다 멈췄겠죠. 이해하고 있지? 뭐 저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요 상황은 그리진 않고 약간 이렇게 멈춰만 둘게.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근데 y 값이 정수인 게 두 개가 돼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요 친구를 만약에 쭉 다 풀어놔 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정수가 엄청 많겠지. 맞아? 8보단 작은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엄청 많겠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제한을 딱 해버리잖아. K로. 맞아요? 그럼 K가 3인 순간에 아무 문제 없이 몇 개 나왔다는 거야? 2개 나왔다는 거야. K가 4인 순간에 아무 문제 없이 2개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K가 3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 K가 3이었다고 치자. 오케이? K가 3이고 그 순간까지는 포함해주니까 까진 Y 값이 정수인 경우가 2개 존재해야 되고요. K가 4가 되는 순간 4 직전까지 상관없지? 그 이 내용이 깨지겠죠. 맞아, 이 룰이 깨지는 거야. 그렇군. 그러면 K가 3이라는 건 X의 범위를 3까지로 제한했던 거니까 3일 때를 구경 좀 하자. 지금 그림을 좀 작게 그리긴 했는데 요 정도가 3이겠죠 대충. 요 정도를 한 3으로 잡아볼게. 이 정도를 4라고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집어넣으면 실제로 그럴 건데 지금 오른쪽 함수 하니까 너한테 계속 집중하는 거야. 너가 정확히 3이라면 그럼 마이너스 3의 0제곱이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갖다 빼면 7이 나오죠. 그래서 3인 순간에 나오는 y값이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와버려요. 오케이? 4인 순간에 나오는 y값은 얼마일까? 4인 순간에 나오는 y값 여기에 4를 싹 집어넣으면 3을 빼니까 5가 나와버리겠지. 맞아요? 5가 나와버리겠지. 그럼 이제 너는 생각이 들어야 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오른쪽 친구가 정근선이 8이기 때문에 8이라는 값은 못 가져요. 그렇지? 그러면 7부터 같든 말든 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나서 5를 껴버리면 안 돼. 5 직전까지만 돼. 이런 얘기잖아. 이미 이건 알고 가야 되는데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함수가 혼자 있으면 절대로 y값을 2번씩은 못 갖습니다. 오케이? 2번씩은 못 가져요.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지수가 이렇게 들어올 건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지수가 너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요 사이에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요 사이에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정수를 싹 가진 거야. 마이너스 3 이런 걸.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3까지 해서 4까지는 괜찮다 했잖아. 그러니까 4 바로 직전까지 괜찮다 했으니까 지금 오른쪽 함수가 허락해주는 요 상황들 자체가 y 값이 7과 6이라는 정수로 존재했다라는 걸 이미 알려줬거든요. 5는 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아듣고 있지? 근데 얘가 7과 6을 이미 갖고 있는데 아예 새로운 걸 갖고 와버리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적당히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어디쯤 있는 게 맞겠어? 못해도 5, 6 어딘가쯤에 좀 들어있어줘야지 문제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이제 위에 함수 봐봐. 얘도 점근선이 B야.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증가기 때문에 제일 낮아도 B를 넘기진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낮아도 B를 넘기진 못하는 거지? 맞아요? 자, 이 친구를 적당하게 이렇게 한번 올려서 저 사이로 들어갔었다고 그냥 대충 쳐보고요. 저 사이로 들어갔었다 대충 쳐보고 이제 우리 특이점을 찾을 때입니다. 특이점을 찾을 때인데 이 왼쪽 함수의 가장 낮은 값 있지? 존재하진 않겠지만 가장 낮은 값은 B보다는 살짝 클 거야. 점근선이 B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최소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가장 낮은 값이라 쓸게요. 실제로는 최소 아니니까. 값은 대충 B야. B보다 살짝 크겠지 뭐. 맞아? B에다 뒤에다가 플러스 살짝 붙일게요. 이 플러스가 이게 나중에 알려주긴 할 건데 살짝 크다는 얘기야. B보다 살짝 높다는 얘기야. 점근선이니까. 여기서 가장 높은 값 누구야? 이거 이제 최대라고 불러도 될 건데 가장 높은 값은 위에 있는 함수에게 마이너스 8을 싹 집어넣었을 때겠죠. 맞아요? 가장 높은 값은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전체 플러스 B 요게 가장 높은 값일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K를 4를 끼면 안 됐던 이유가 Y 값이 5가 들어갈까 봐잖아. 맞아요? 5가 들어갈까 봐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왼쪽에선 5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안 갖고 있었다는 거야? 안 갖고 있었다는 거야? 왼쪽은 이미 6과 7만 갖고 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왼쪽 5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점근선 B라는 친구는 5랑 비교를 했을 때 컸어야 될까? 작았어야 될까? 당연히 크거나 같았어야 되겠죠. 맞아요? 생각을 해봐.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장 낮은 것은 B보다 살짝 커. 왼쪽에서 5를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오른쪽에 5를 껴주든 안 껴주든 무조건 5가 들어있는 건데 그럼 여기다 끼든 말든 상관없는 거잖아. 맞아? 얘를 끼지 말란 얘기는 왼쪽에서도 5가 없었단 얘기야. 왼쪽에서 5가 없었단 얘기는 B보다 살짝 큰 친구가 그래도 5보다 컸단 얘기겠지. 맞아요? 그럼 B라는 친구는 5가 되는 것까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럼 또 고민을 해봐. 그럼 B가 만약에 6이 되면 B가 누가 되면? 6이 되면 여기는 요 함수들은 6보다 살짝 커야 되니까 왼쪽에서 6도 안 껴버리겠죠. 맞아요? 그치? 약간 이제 그게 고민인 거야. B가 이렇게 돼 있어. 내 말을 다 써줘야겠다 그냥. 지금 오른쪽 상황을 내가 정리해 줄게. 오른쪽에선 말이야. K가 3인 거는 반드시 필요했어. K가 3일 때는 하고 있는 얘기가 오른쪽에서 fx가 7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시죠. 맞아요? 근데 7만 존재를 하잖아. 6은 아직 없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옆에 쓸게. 아직 누구는 없다? 6은 없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대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왼쪽은 7 말고 누구도 6도 반드시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오른쪽에서 7만 있더라도 문제없이 두 개가 찍혔다는 건 왼쪽이 반드시 6을 들고 있었다는 거구나. 오케이? 다시 오른쪽에서 K가 4면 규칙 깨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K가 4인 순간은 fx가 7도 되고 6도 되고 5가 되는데 그거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얘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왼쪽은 5가 존재하지 않았던 얘기겠죠. 새로운 친구를 오른쪽이 들고 와버리는 꼴인 거니까. 오케이? 결론은 이제 왼쪽도
5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상황이야. 빨리 할게. 그러면 결국에는요 B는 5야. 그거 아니고 말 안 돼. B가 5여야 점근선이 5여야 이 친구들은 5보다는 살짝 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B가 6이어 버리면 6을 애초에 안 가져버릴 거니까 그건 되면 안 될 거란 말이지. B는 뭐일 수밖에 없다고? 5일 수밖에 없다고. 알아들어? 다시 할게. 그러면 B가 5면 가장 높은 값 있지. 이 가장 높은 값은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 2 마이너스 8 플러스 A에 더하기 B 대신에 5를 써버릴게. 그치? 이 친구는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어디 사이에 들어있을 거냐면 1부터 7 사이에 있어야 돼.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잘 봐봐. 얘가 7일지 8일지는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7일지 8일지. 결론은 7인데 얘가 왜 7인지도 다시 써줄게. 지금 무슨 상황이었냐면 오른쪽에서 6, 7을 갖고 올 수 있었어. 물론 범위를 이상하게 설정을 하면 7만 들어오고 6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은 반드시 6을 갖고 있어야 됐고 5는 안 갖고 있었단 얘기였어. 그럼 왼쪽에서 7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요 고민을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왼쪽에 7이 그냥 있었잖아? 그 세상에 그냥 있었잖아? 그럼 오른쪽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이미 왼쪽에서 두 개를 다 갖고 있어 버리죠. 맞아요? 그치? 그럼 네가 범위를 굳이 3을 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지금 만약에 왼쪽에서 이제 알아듣고 있을 것 같아. 왼쪽에서 7을 가져버리면 K범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거보다 작아져도 7이 있을 거고 그거보다 작아져도 7이 있을 거고 너에서 왼쪽에서 7이 사라질 때까지는 잡아도 됐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이 보이는 걸 딱 보니까 왼쪽에서 결국엔 누가 있으면 안 됐다? 7이 있으면 안 됐다 이거야. 왼쪽에서 7 말고 6은 반드시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7은 있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오케이? 7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계산할게 이제.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사이에 들어있어요. 왜 이거 1로 썼지? 이거 1 아니다. 미안해. 이거 1이 아니라 6이야 6. 오케이? 넘겨서 1과 2가 돼요. 요 사이에 들어올 만한 친구 누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없겠지. 갖다를 껴도 되거든요. 이렇게 갖다 끼면 되거든요. 결국에 A는 얼마다? 8이다 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A가 8, B가 5 둘을 가져다 합치니까 정답은 얼마야? 13이야 정도의 얘기고요. 장담하는데 요거 시험에 그냥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떡하니 내도 솔직히 또 못 풀거든요. 제가 애초에 연습 문제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얘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 6, 7 갖다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있잖아. 그걸 되게 열심히 해봐야 되고 일단 오른쪽 왼쪽 여기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나중에 네가 친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지금 갖다 왜 꼈는지 혹은 얘가 왜 7이었는지 등등 이 숫자 설정한 이유를 좀 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 이거 갖다 왜 껴도 되니? 너 제일 높은 값이야? 오케이? 제일 높은 값이 6으로 멈추더라도 문제는 없죠. 제일 높은 게 6으로 멈추면 6은 존재해버렸고 5는 안 낄 거고 그렇지? 7은 안 끼고 있으면 6이 되는 것까지 상관이 없어. 오케이? 뭐 그 정도 상황이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4번 봅시다. 문제 굉장히 쉬운데 요거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얘 전국연합 26번 이때 20학년도면은 그거거든 얘들아. 20학년도면은 가나해부 시절이니까 여기 뭐냐 21번까지가 난이도가 높고 다시 시작한단 말이야 주관식으로.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너네가 삼각함수를 처음 배웠다 보니까 이 정도만 내줘도 굉장히 어렵게 느낄 거거든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 좌표 평면에서 1, 4분면에 P가 있었고 대칭 이동한 거 Q고 그 다음 그걸 갖고 R이라고 할게. 그렇구나. 그 다음 P에 대한 거 하나 알려줄게 고 남은 거 물어봤잖아. 이 정도만 해줘. 봐봐. 날 그냥 따라하면 돼. Y축 X축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이를 뭐해?
안 돼. 이거는 맞출 수 있어서 안 돼. 차라리 어려운 걸 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때 자. 이렇게 있는데 y는 x 대칭할 거잖아. 그렇지? y는 x니까 이렇게 들어 있었을걸? 이렇게 y는 x가 있었다 치고 네가 대칭을 좀 티나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좀 적당히 좀 점을 찍으세요. 사람답게 차라리 아래쪽 요 정도에 찍는 게 편할걸? P 요렇게. 오케이? 이제 잘 봐 나를. P가 알파라는 각을 가져요. 요렇게 연결을 딱 하잖아. 요 각이 얼마라고? 알파라고. 오케이? 그럼 선을 이렇게 싹 내려서 뭘 만들 수 있어? 삼각형 만들 수 있지? 맞아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야. 그리고 너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3분의 1이라는 건 실제 P 좌표를 얻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삼각함수는 정의 자체가 R분의 Y, R분의 X, 뭐 X분의 Y잖아. 맞아? 실제 좌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길이가 3이었다 친다면 이게 1이었단 얘기겠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P 말고 Q 좀 보자. Q는 대칭이동 당했다며. 그럼 대칭을 딱 시키면 요 정도쯤에다 뭘 찍고요? 요 정도쯤에다 Q를 딱 찍을 거고요. 맞지? 네가 적당하게 삼각형을 또 한번 그려봐. 요 정도쯤에 Q를 찍고 적당하게 요렇게 삼각형 한번 딱 그려봐. 그럼 당연한 건데 두 삼각형은 어떻게 했니? 뒤집으면 합동이겠죠. 맞아요? 길이도 이미 알아요 얘. 요거 3이고 요거 1이야. 맞아? 그리고 다시 R 봐봐. R은 누구야? 원점 대칭이래. Q를 원점 대칭하면 R이야. 그러니까 요거 간 만큼 또 가란 얘기잖아.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그냥 뭘 그려요? 아래 요쪽에다가 딱 해갖고 요 정도쯤에 R을 잡고 그냥 이 친구 이만큼 있었다 치고 이만큼 있었다 치고 원점 대칭이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 1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알파잖아. 정확하게 우수리한테 물어볼까? 베타가 이걸까? 1번, 2번?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그치? 쌤 이게 베타니까 요렇게 그어야 되지 않나요? 상관없어요. 네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든 똑같은 삼각형이고요. 사실 네가 필요한 건 너의 좌표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길이 값들만 적당히 정리가 되면 돼. 또 물어볼게. 이렇게 있잖아. 이 친구 요게 감마겠니? 이게 감마겠니? 두 번째 거요. 당연히 두 번째 거야. 근데 네가 막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제 내 식대로 한번 풀어볼게. 너가 3이랑 1이니까 여기 2루트 2잖아. 당연하지. 맞아요? 그럼 P좌표는 2루트 2, 얼마야? 1이야. 그럼 Q좌표는 대칭했으니까 1, 2루트 2야. 당연하죠? 이 친구 원점 대칭 시켰으니까 이 친구는 뭐야? 마1, 마이너스 2루트 2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냥 나왔어요. 사실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사인 베타라는 친구 자체는 결국에 빗변이 3이고요. 사인에 대한 높이는 2루트 2였겠지. 탄젠트 감마라는 친구는 말이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루트 2였겠죠. 맞아요? 사인과 탄젠트를 썼어요. 너가 원하는 건 심지어 그거에 뭐 해주래? 제곱해주래. 그러면 부호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던 문제들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결론이 얼마냐? 9분의 8이고 제곱하면 결론이 얼마냐? 그냥 8이야. 그렇지?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거기에 9를 곱해서 9분의 8 더하기 8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계산하면 8 플러스 9, 8에 72니까 둘을 합치면 80이 되고 말겠지? 확실히 느낌이 와요? 학교 시험에서 삼각함수는 그렇게 어렵게 내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여기에 뭐 크게 삼각함수의 방부등식 얘기도 없고 그래프 얘기도 없고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삼각함수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 볼게. 자, 5번 되게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어려울 건 없고요. 이렇게 좀 가자. 얘를 봤을 때 반가운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해. 그거는 인정.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까? 승원아, 요 문제 봤을 때 조금 껄끄러운 게 뭐야?
빈 공간이 껄끄러워. 그 느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S1, S2라고 정해줬어. 심지어 니네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뒤에 사인 코사인 법칙 배우고 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배웠었잖아. 그걸 활용하면 사실 요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건데 어차피 S1을 못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빈 공간 싫어. 너 S3야? 이렇게 붙여 그냥. 오케이? 빈 공간 없이 계산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만 좀 봐볼게. 이렇게 생겨있는 오른쪽 있죠? 이렇게 생겨있는 오른쪽 원을 봅시다. 이 친구 넓이는 뭐냐면 S1에다가 S3를 더하는 거죠. 맞아요? 이 친구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에 반지름의 제곱에 반지름 1 맞지? 3이네 반지름. 반지름 3의 제곱에 그 다음 중심각을 써야 돼. 근데 중심각이 이쪽이 6분의 5파이야? 둘이 딱 봐도 대칭이니까 여기도 6분의 5파이였겠지? 전체가 2파이니까 6분의 12파이가 전체니까 남은 거 이거 6분의 7이었겠죠? 아 그러니까 너에 대한 중심각은 6분의 7파이였을 거야. 여기까지 쓸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똑같아. 이번에 S2 플러스 S3를 쓸 거야. 자 S2 플러스 S3 그러면 S2 플러스 S3는 파란색으로 좀 할게. 요렇게 생겨있는 이렇게 생겨있는 다른 부채꼴이죠 그냥. 맞아요? 그럼 저 부채꼴을 표현을 하면 2분의 1에 반지름의 제곱에 중심각 얼마야? 6분의 5파이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문제가 뭐 물어봤어? S1, S2를 빼라 이랬지. 그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공통은 싹 날아갈 거고 원하는 식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 식을 그대로 빼면 결국에 S1-S2는 2분의 1에 3의 제곱은 묶어버리고 계산하고 해도 돼.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는 거겠죠?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너는 2분의 1에 앞에 거 9, 뒤에 거 6분의 2니까 계산 좀 하시면 2분의 3파이가 나와야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 그래서 이거는 평가원에서 종종 쓰는 아이디어거든요. 얘는 물론 교육청 거긴 한데 평가원도 18학년도가 19학년도가 가시면 사실 요 파트가 아니라 미적분 2 그러니까 니네 고3 미적분에서 이런 식으로 공통된 넓이를 가져다가 직접 못 구하니까 그냥 그 식 자체를 빼버리는 걸 많이 써요. 이건 좀 기억 좀 하시고 다음 문제 보자. 요것도 쉽습니다. 그림만 적당히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 함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근데 그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밑이 일단 같거든? 오, 밑이 같아. 그리고 봤더니 마이너스가 딱 붙어있네요. 맞아요? 우리 연습 좀 됐나? 이거 하나 다시 물어볼까? F를 기준으로 X 플러스 3 순서 바꾸면 3 플러스 X죠. 이거랑 F를 기준으로 3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얘네는 대칭이야 주기야? 주기요. 아 대칭이요. 네. 아 너는 몇 번 안 듣긴 했을 건데 근데 안소는 뭐지? 네. 안소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주기야. 대칭이야. 어떻게 대칭을 봐야 되냐면 더해서 x가 사라지면 그 친구는 대칭으로 보기로 했었고요. 오케이? 실제로 3을 기준으로 x만큼 간 거, x만큼 빠진 거 요거잖아. 맞아요? 대칭이란 뜻일 건데 지금 두 녀석이 어때요? 로그 a 똑같은데 그 위에 들어간 게 3 플러스 x랑 3 마이너스 x죠. 쟤네들은 대칭이야. 쟤네들은 대칭이야. 뭐에 대한 대칭이야? 3에 대한 대칭이야.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결론은 뭐 이런 얘기야. 그냥 저 로그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려.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었다 치자. 그리고 또 감소하는 게 이렇게 있었다 치자. 오케이? 그냥 대충 못 그리겠다. 쓱. 이 정도 딱 뭔가 괜찮아 보이죠? 별로긴 한데 그냥 합시다. 요 가운데가 3이란 뜻이야. 요 순간이 3이다 이런 거긴 한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에 원하는 내용은 말이야. 원하는 내용은
너라는 선을 기준으로 두 함수는 대칭이야. 오케이? 근데 너네들이 만나는 요점을 갖고 나는 A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걔네들이 X축이 딱 있다면 그 X축과 만나는 첫 번째를 B, 두 번째를 C라고 불러주겠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딱 그렸더니 이런 식의 빨간색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등변인 건 원래 당연한데 심지어 얘는 정삼각형이라고까지 알려줬어요. 제 미천한 그림 실력 때문에 여기가 뭐 달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길이가 세 개가 전부 같은 거야. 오케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구나. 그렇군. 그러면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일단은 두 녀석이 같아지는 A부터 찾아볼까? 계산을 하든 안 하든 뭐 알 것 같긴 한데 로그 A에 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로그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친구들이 같다라는 건 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같단 얘기고 결국에 2x라는 친구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요 순간이 0, 얼마였나봐. 0, 로그 2에 로그 A에 3이었겠죠. 오케이. 그렇군. 저걸 알았어. 나머지도 좀 찾을게. 로그 A에 x 플러스 3이란 친구가 0이란 결과를 가지려면 요게 생각보다 특이한 문제거든. 원래 저러면 A 때문에 못 찾지만 넘겼을 때 x 플러스 3이 얼마예요? A의 0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3이 얼마야? 1이라서 x가 마이너스 2인 걸 얻어냈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 지금 요 가운데가 0이었네. 이게 y축이었네. 그렇지? 그럼 요 친구가 누구여야 돼? 2여야 되겠지. 계산해보면 그럴 거야. 오케이? 그렇군. 정사각형인 거 알았으니까 관계식 하나 나왔죠? 요 길이가 2야. 얘랑 얘는 루트 3 관계잖아. 그렇지? 맞아요? 너의 루트 3을 붙이면 실제 길이는 2루트 3이었을 건데 그 길이가 로그 A의 3이었다 이런 표현이겠죠? 맞아요? 요거 알고 있으면 뭐 하시면 돼요? A의 2루트 세제곱은 말이야 3이 돼야 될 거고 너는 A 궁금하지? A는 3에 2루트 3분의 1일 건데 루트 3 곱하면 3에 얼마? 6루트 3일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친구 생각보다 쉬웠는데 시험 때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26학년도 6모니까 뭐 사실 작년에 본 그거겠죠. 맞아요? 작년에 본 6모인데 10번이니까 쉬운 4점이고 그래서 그래프 안 준 거야. 네가 그림만 그리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서 7번 봅시다. 요건 올림포스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라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관찰 좀 해볼게. 너라는 친구의 계산이 결국엔 뭐였으면 좋겠어? 너라는 친구의 계산이 결국엔 40 이하의 자연수면 좋겠어? 써볼게. 그러면 천천히 할게. 방법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로그를 다 풀어 헤치든가 아니면 하나로 먹어내든가 이런 건데 정리하기 위해서 전 먹을게요. 좀 요거 4를 바꿔서 2분의 1의 로그 2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그 다음 빼기 뒤에 거 2분의 1의 로그 2의 루트 n 이렇게까지 써볼게. 오케이? 그럼 이 친구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2분의 1로 잠깐 묶어놓고 로그끼리 계산을 좀 할게. 로그 2에 자 로그 2의 2n제곱과 로그 2의 루트 n을 뺀다는 건 나누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진수끼리 나누기 하시면 분모가 어떻게 나와요? 분모가 루트 n, 분자가 2n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근데 그 결론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이 친구 말이야 결국에는 로그 2는 그대로 있을 거고
요거 정리를 잘 해봐. 얘가 n이 두 개가 딱딱인데 이제 n 하나 있다 치고 밑에 루트 n 있으면 루트 n이랑 n 약분하면 루트 n 남겠지. 맞아? 그래서 이 친구 계산을 하면 n 루트 n이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2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이었을 텐데 그 친구 전체의 2분의 1제곱을 붙이는 거야. 그 친구 전체의 2분의 1제곱을 이렇게 붙여주겠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지수 계산하면 여기까지 나올 테니까 요 계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너가 결국엔 뭐면 좋겠다? 자연수면 좋겠다. 뭐 이런 거겠죠. 맞아요? 그럼 요 자연수를 앞으로 내가 이 자연수를 내 맘대로 K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식을 네가 고민을 해. 문제가 얘가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n을 구하라 했는데 n을 가져다가 나열을 막 해보세요. 네가 만약에. 그래서 그 결론이 K가 되는지를 관찰하는 건 좀 귀찮겠죠. 심지어 K 자체가 40 이하기 때문에 네가 여기 대충 생각해봐. 만약에 n에다 100을 집어넣잖아? 응? 그냥 해보는 거야. n 100 집어넣으면 사라지면서 10의 세제곱 돼. 그래서 여기가 로그, 10의 세제곱 되니까 여기 2000이 돼버려. 근데 2000에 루트 씌워버리면 대충 얼마 나오냐면 루트 2000 이렇게 나오겠지 뭐. 루트 2000 나왔다 치자. 그럼 루트 2000에 로그를 붙이잖아? 그거 생각보다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루트 2000이야. 그럼 2000이면은 뭐 있을까? 10이 3개 있고 2가 하나 있는 거잖아. 2가 결국에는 4개 있고 5가 3개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5 이 정도 나올 거거든? 여기다가 로그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면 실제로 있는 숫자가 대충 4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지도 마. 결론은 진짜 얼마 안 돼. 얘가 대충 귀찮다. 안 될 거야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네가 1024를 전체가 돼버렸어. 그래도 10밖에 안 돼. 2048 들어갔어. 그래도 11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가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정리하고 싶은 목표고요. 이렇게 할게 이제. 2를 넘기자. 2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 전체의 2분의 1제곱이 앞으로는 2의 k제곱이야. 이렇게 둬도 되겠죠? 맞아요? 그게 자연수일 테니까. 그럼 너를 기준으로 해서 2에 n 2분의 3이 있었으면 넘어가서 2의 2k가 될 거고 여기서 2를 나눠줄 거니까 n의 2분의 3은 결국에 2의 2k에서 빼기 1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너는 n이 궁금하기 때문에 n을 쓰면 이 친구 지수끼리 넘겨서 3분의 2의 전체의 2k-1이 곱해지는 꼴일 거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 해놓으면 2의 3분의 4n-2입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4k-2입니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자연수 k 있잖아. 아무리 길어도 40을 넘길 수는 없어. 맞아? 아무리 길어도 40을 넘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가 뭐 해보면 되냐면 이제부터 k에다 나열을 해보는 거야. k가 1이 된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1이면 2의 3분의 2제곱이잖아. 안 될 거네. k가 2가 된다면 이렇게 갈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봐봐. 요 친구가 자연수가 안 되려면, 자연수가 되려면 2, 3, 4k-2 중에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당연히 3이 일으키지. 3을 죽여야 돼. 누가? 2는 못 죽이잖아. 4k-2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생각이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4k-2가 무슨 배수? 3의 배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3의 배수라는 얘기면 k의 나열에서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적당히 해볼게. 1 넣으면 2, 2 넣으면 얼마야? 4씩 올라가죠? 심지어 우리 수열 배웠으면 이거 등차 수열이다. 응? 2, 6, 10 다시 넣어볼게. 14, 그 다음 얼마냐? 18, 22 뭐 이렇게 가겠죠. 궁금하면 한 번 더 해. 26, 30, 그 다음 얼마야? 34 이렇게 가죠. 내가 원하는 거 뭐야? 3의 배수야. 봤더니 지금 3의 배수가 딱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죠.
너는 3개를 세트로 한다면 3세트 중에 한 번씩은 3의 배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딱 깔끔하게 생겨나면 넣었을 때 자연수행이 깔끔하게 생겼겠지. 맞아? 그렇게 될 거니까 n은 결국에 3의 배수 개수랑 똑같을 거고요. 지금 벌써 내가 34까지 와버렸네. 지금 여기가 k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k는 40까지 가능해요. 그냥 40을 누구로 나눠보자? 3으로 나눠보자. 그럼 10 하면 3, 10, 10, 3이니까 결국에 3개씩 사이클 도는 거를 13번은 돌고 그리고 한 번 남았을 건데 거기선 발생 안 할 테니까 결국에 한 사이클당 하나씩 태어날 거라 전체 n은 몇 개? 13개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실제로 답은 13개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이거 어렵니? 별로 어렵지 않죠? 모르겠어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르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잠깐 쉬었다가 8, 9, 10, 11, 12 하고 올게요. 현장에서 풀기가 힘들었었어. 자, 한번 8번 봅시다. 이 문제 생각보단 쉬워요. 쉬운데 조심할 점은 딱 하나. 계산이 안 받쳐주면 못 풀어요. 오케이? 한번 문제 읽어볼게. 함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함수가 하나 있고 걔네들끼리 마주칠 건데 이런 관계가 있다더라. 이 정도 얘기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렇게 가야 돼. 특히 이제 월급반 친구들은 올림푸스 4점 수업을 안 했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처음 볼 수도 있고 화목반은 이미 많이 봤었어요 저런 문제. 이렇게 지수로 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좌표 설정이야. 무조건 하나는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정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 표현을 할 때 평행 처리를 한다든가 혹은 뭐 관계식이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거 아니야. 얘는 그 느낌이 살짝 약하긴 한데 하나 설정 좀 할게. A, B, C, D 중에 누구를 설정할래? 물어보면 나였으면 오른쪽이 편해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X가 얼마? T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야. 왜냐면 T가 또 음수면 또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지? 양수로 잡고 여기 있는 A를 쓸 거야. 너는 T, 1-2의 마이너스 T제곱이야 라고 좌표 잡으면 되겠죠. 마찬가지인데 B좌표 어떻게 돼요? 너 T, 2의 T제곱이야 이렇게 좌표 잡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그걸로 쭉 이어서 C까지 잡아야 되거든. 그럼 C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A의 Y좌표랑 C의 Y좌표가 같을 거기 때문에 위에 잠깐 이렇게 써볼 거야. 2의 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가 어떤 값을 1-2의 마이너스 t라는 값을 가질 때를 찾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런 걸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x라는 친구는 말이야 로그 2에 괄호 열고 1-2 t제곱이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축이 x가 로그 2에 1-2 t제곱이다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로 식이 표현이 됐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CD 좌표들을 각각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잡아볼게. C라는 친구는 이미 Y값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좀 오른쪽 왼쪽에 크게 쓸게. 로그 2에 1-2 t제곱 전체 컴마 Y값은 1-2 t제곱이야. 요게 C의 좌표겠죠. 마지막으로 D좌표만 잘 생각을 하면 되겠네. D좌표도 말이야 기본적으로 X는 똑같아. 로그 2에 1-2 t에다가 여기 Y값이 좀 어지럽죠. 1-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거기에 집어넣는 거니까 1-2에 마이너스 쓰고 X자리 뭘 넣으면 돼? 로그 2에 1-2 t제곱 이딴 식으로 써지겠죠. 어때? 좋아?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하자. 얘가 지금 몇 단이냐? 1단, 2단, 3단, 4단 정도네요. 확실히 부담스럽긴 한데 얘 정리 한번 써볼게. 그러면 D좌표에 대한 행동이니까 D라고 잠깐 써놓고요. D의 Y좌표는 말이야
1-2인데 로그 성질 쓸 거라 마이너스 위로 올리고 로그 2에 괄호 1-2 t제곱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한 거냐면 핵심을 보여줄게. 마이너스가 원래 앞에 있었어. 그거를 진수로 올린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얘네끼리 날라갈 거 아니야. 남는 게 뭐냐면 1 괄호에 1-2 t제곱 전체 마일제곱일 거고요. 그쵸? 이 친구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지러우니까 역수를 좀 취해 놓읍시다. 1-2 t분의 1 이렇게 한번 취해 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y좌표가 조금 아까보단 나은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 다시 C의 y좌표는 건들 거 없으니까 냅두고 이제 알고 있는 조건은 이거밖에 없죠. AB 길이랑 CD 길이를 표현 좀 할게. AB 길이 쓸 건데 AB 뭐 눈으로 잘 따라오면서 써봐. AB 길이는 말이야 결국에 얘네들의 y좌표의 차이죠. 맞아요? 그럼 저 녀석들을 가져다 빼면 2의 t에서 뺄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빼기 1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부호 그냥 바꾼 거야. 오케이? 요게 AB였군. CD도 쓸게. CD가 좀 더럽겠죠? 자, CD는 말이야. 여기 Y좌표 누구야? 1-2 t제곱 이거지. 거기서 이거를 뺄 거야. 한번 천천히 써볼게 그냥. 1-2 t에서 뺄 거야. 뭐를? 1-1-2 t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요 친구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t에 플러스로 바뀌고 1-2 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거 내가 다 풀고 정리하면서 쓰고 있어서 쉬운 거지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막 정신이 없다. 그래서 하실 때 주의할 만한 점은 얘가 누군지를 옆에 꼭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네가 계산하다가 잃어버려 뭔가를.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두 녀석이 어떻다? 같다. 정확히 몇 배 했을 때? 2배 했을 때 같다. CD에다가 2배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2t 플러스 2t 빼기 1과 똑같을 거야. 뭐가? 마이너스 2배의 2t 더하기 얘는 1-2t분의 2 이렇게 써지겠죠. 결국에 나는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t를 찾아야 될걸? t는 내가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딴 걸 찾아야 될 거야. 2배를 이렇게 앞에 붙일 거야 따로따로. 저거를 찾을 생각을 하니까 신나요 막. 그치? 이렇게 갈게. 앞으로 이제 2의 t라는 친구를 라지 x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그 순간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왼쪽은 x, 그 다음은 x분의 1 역수니까. 그치? 그 다음 거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이 친구 1-x분의 1분의 2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자, 오른쪽 얘가 생각보다 꼴보기 싫으니까 통분을 하든 뭐 번분수 정리를 하든 분모 분자에 x 곱하든 그렇게 좀 하세요. 오른쪽만 정리 다시 할게.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를 곱하면 x 마일분의 2x죠. 오케이? 이쪽은 x 플러스 x분의 1-1이죠. 그렇지? 자, 이제부터 너가 정리할 수 있는 대로 합시다. 저는요 여기서 그냥 통분했고요. 뭐 네가 넘길 만큼 넘겨서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왼쪽 통분을 하면 어떻게 써지냐면 x가 하나가 존재하고요. 위에 거 첫 번째는 x가 2개, 그 다음 얘를 먼저 쓸 거야. 이 친구 x가 생기면 이렇게 붙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또 한 번 쓰고요. 이 친구는 원래 1이니까 1이야 이렇게 쓰겠죠. 오른쪽 통분할게. 오른쪽은 말이야 x 그리고 x 마1로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x-1이 너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생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x가 곱해져서 2x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해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다. 그치?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하는데
느낌을 봐봐. 사실 이제 이렇게 날리는 행동은 원래 위험하지만 지금은 그냥 할게요. x가 0일 리는 없을 테니까, 그치? 요거 오른쪽 넘겨서 x-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이 친구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내 맘대로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다를 게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뒤에가 같은 걸 보니까 앞쪽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될 거고, 결국에 x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네가 찾은 x가 누구야? 3이야. 그럼 x가 3이니까 결국에 2의 t제곱이 얼마야? 3인 거야. 그럼 너 얘를 만족하는 t가 누구 돼요? 로그 2의 3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얘가 좌표가 로그 2의 3컴마로 스타트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그냥 계산하면 돼. 생각해봐. 사각형 넓이 직접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요 밑변으로 해서 높이, 요 밑변으로 해서 높이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겠죠? 사실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해주고 싶긴 한데 식 간단하게만 한번 쓸게. 요거 좀 활용 좀 해. 근데 밑변이 같은데 높이가 2배 차이야. 맞아? 그럼 요 2배짜리 높이랑 하나짜리 높이를 결국에 합칠 거니까 3배짜리 높이 계산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넓이를 계산을 할 거면 S라는 친구는 2분의 1에 밑변 계산을 해봐. 얘가 로그 2의 t야. 로그 2의 3이야. 여기 있는 거 계산 좀 하면 뭐 얼마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만 쓰고 계산은 너네가 해봐. 2분의 1에 밑변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밑변이라는 건 결국에 AC 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다 곱하기 3배의 CD 길이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 하시면 그게 전체 사각형 넓이가 될 거다. 뭐 이 정도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문제 푸시면 굉장히 계산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계산 실수도 유발이 좀 되고 자신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겠죠. 넘어가서 9번 볼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 올림포스에서도 봤는데 니네 어제 수업 안 들었구나. 그 올림포스 수업할 때 이 친구들 너 나갈 거지? 네, 전 썰인 처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할 거 하세요. 올림포스 할 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 기울기가 존재를 할 건데, 기울기라는 친구는 말이야 결국에는 분수였고, 그렇죠? 분수는 따지고 보면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따지고 보면 길이 b로 넘어갈 수 있다 했었죠. 근데 올림포스 모든 문제 어제 다 풀었는데 결국에 걔네들은 기울기가 항상 1자리만 나왔어요. 기울기가 1자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역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이제 y는 x자리일 거고 지수랑 로그가 딱 역함수 관계로 있으려면 요런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까지가 최대겠죠. 근데 보통 요렇게 두 개 정도 기울기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주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요거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지수끼리만 있어서 그렇겠죠. 그럼 실제 시험 때 내가 학교 쌤이면 어느 정도만 전부 로그로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냥 그렇게 해도 다른 문제는 없을 거고요. 상황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날 하던 거다 이거는. 일단 문제를 읽었는데 PQ 길이가 루트 5야.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5라고. 그럼 나였으면 빠르게 이렇게 쓸 것 같거든. 딱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지금 밑변과 높이 비율이 1대 2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1이라는 길이 K였고 여기가 만약에 2라는 길이 2K였으면 여기는 루트 5K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결국에 실제 길이가 루트 5인 걸 보니까 여기 결국에 어떻게 돼야 돼? 너가 실제로 1이고 실제로 2였단 얘기겠죠. 그래야만 루트 5라는 길이가 나와주겠지. 얘가 눈에 바로 딱 보이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렇군. 그러면 나는 PQ에 대한 좌표의 걱정이 사라졌고요.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P라는 점을 갖고 올 건데 P라는 점을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P라는 점을 이제 이렇게 한번 쓸게. 너는 말이야 모르니까 T, 이렇게 잡아볼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y좌표 함수에 대입해서 3분의 2 전체에 t 플러스 3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는 q라는 좌표를 잡아야 되는 건데 많이 해봤잖아. q라는 좌표는 기본적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을 당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는 t를 기준으로 얼마? 1이 늘어났을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쓰라는 거야. 너는 y좌표를 이만큼 올렸다고 봐도 되고요. 다른 생각해보면 t 플러스 1을 함수에 집어넣었다 생각해도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두 개 다 쓸 거야. 만약에 이만큼 올린 거면 3분의 2의 전체에 t 플러스 3 더하기 1에서 이만큼 올렸을 거고, 그거랑 뭐가 같을 거냐면 그냥 너라는 함수에 t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겠지. 여기 t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2의 전체에 t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8과 다를 게 없겠죠. 맞아요? 지금 뭐 한 거예요? y좌표를 그냥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t를 찾아볼까? 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딱 밑줄 긋고 아래로 갖고 올 거야. 한번 써볼게. 저는 세제곱짜리 따로 뽑아서요 3분의 2 전체의 세제곱에 그 다음 3분의 2 전체에 t제곱이 있었고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3분의 2 전체의 제곱 뽑아놓고 다시 3분의 2 전체의 t제곱에 더하기 3분의 8이다 이렇게 써지는 상황이겠죠. 3개 있는 거 3개 쓰고 2개 있는 거 2개 쓰고 그냥 그 정도 상황일 것 같아. 맞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t는 왼쪽으로 몰아넣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3분의 2의 전체에 세제곱 빼기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뭘로 갖고 3분의 2 전체의 t제곱으로 갖고 그 다음 우변으로 3을 이항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9가 되겠죠. 계산하면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겁니다. 그렇지? 이런 표현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얘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당연히 뭐 이 정도는 니네가 하겠지만 그냥 좀 뭐라 하자면 분모는 3의 세제곱 통분 앞에 건 8입니다. 그렇지? 뒤에 건 원래 2가 2개 있는 4였는데 거기에 3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돼야 되겠죠? 쌤 헷갈려요 하시면 뭐 하면 돼? 그냥 이거 27분의 8 하고 그냥 9분의 4 한 다음에 한번 빼봐. 그 얘기야. 결국에 27로 통분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 친구의 곱하기 얼마? 3분의 2 전체의 t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 정도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면 실제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4겠죠. 그치? 자 3분의 2 전체에 t만 냅두면 오른쪽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곱하기 3 세제곱이 위로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 4가 바닥에 깔려 있겠죠? 너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4분의 3 제곱 결론은 2분의 3 전체에 얼마야? 제곱이어야 되겠지? 맞아요? 자, 너가 이렇게 된다는 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라는 뜻이겠죠? 아,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t가 뭐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얻어냈어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설정했던 요 좌표 하나가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 좌표들을 찾아줬을 거고요. P좌표는 한번 쓰고 갈까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컴마로 스타트를 해서 그거에 대한 Y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의 1제곱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1이겠죠. 결론은 3분의 5가 될 거라 P의 좌표가 깔끔하게 정해져요. 그러면 문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문제가 물어본 건 결국에 상수 K. 그럼 P라는 친구는 말이야 너라는 직선도 지나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고 한번 대입해볼까? Y값은 3분의 5 거기에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 넣고 플러스 K일 거니까 계산하시면 4 플러스 3분의 5가 K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 계산하면 3분의 17 그게 네가 찾던 정답이야. 뭐 이런 문제입니다. 도윤아 올림푸스 비교했을 때 어떠니? 이게 더 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훨 어렵다고요? 네. 너는? 너도? 너도? 거짓말. 엄청 무난하고 쉽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야? 그 정도는 또 아니야? 자
결국에 이 친구 아니야 내가 너무 막 그거 해버렸나? 자극적으로 해버렸나? 승훈이 어때? 뭐가요? 이 문제 난이도 어때요? 과정은 가는데 계산 실수할까봐. 그렇지 계산이 조금 빡세죠. 얘도 그렇고 그 위에 것도 그렇고 네. 이 지수로그 계산을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해야 된다는 게 시험이잖아 우리가. 그럼 시험 때 나도 요걸 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풀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천천히 했어 처음엔. 하다가 뭔가 식이 더럽거나 이상하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원래. 그럼 나도 당연히 고민을 해요. 이거 좀 다르게 푸는 거 없나? 안 보여. 그럼 뭐 해봐야 돼? 일단 계산을 빨리 박아야 돼. 그럼 생각 딱 하고 마음을 정했으면 여기서 계산 쫙 박아야 될 거고. 요것도 어때요? 얘는 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울기 요거만 잘 해석하면 돼. 얘만 네가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 다 끝난 거야. 사실 그 다음 행동은 진짜 좌표 잡을 건데 항상 첫 번째 좌표 네 맘대로 잡을 거니까 그 두 번째 좌표를 잡을 때 그 두 번째 좌표의 y 좌표를 대입해서 구할래 평행이동으로 구할래 그거 두 개 다 쓰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그거 갖다가 두고 방정식 쫙 풀어버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단 쉬운데 당연히 뭐 이게 분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핵심이랄 게 많이는 없어서 괜찮습니다. 10번도 별표를 좀 쳐놔.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 풀이대로 하면 쉽기는 한데 정식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시험을 위해 요약을 한번 쭉 해드릴 테니까 요약은 꼭 잘 들어봐. 일단은 이딴 표현이 있는 것부터 니네한테는 잘못됐어요. 닫힌 구간 이 표현이. 수능 21번이지. 난이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겠죠. 22번이 더 높긴 하겠지만 닫힌 구간 이 표현은 우리가 수2에서 배워. 그러니까 미적분 1 2학기 때 배우는 거 구간 요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실제로 얘는 그냥 미적분 문제인 거야. 미적분 1 문제인 거야. 2학기 내용 문제인 건데 의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해석은 좀 해줄게요. 여기다가 얘가 하는 말은 x가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야. 어디?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선 쌤이 이렇게 내주실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은 요것도 말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뭐 이런 얘기야 그냥. 오케이? 지금 이 구간에 대한 표현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들어봐 이제.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상황마다 함수가 바뀌어. 근데 다행인 건 아까처럼 막 선택을 하거나 고민할 만한 지점이 크진 않거든요.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 이 위에 있는 친구 인수분해 좀 하면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이차 함수 간단하게 좀 그려봅시다. y축 있고요. 그 다음 x축이 딱 있었어. 오케이? 이거는 니네가 2학기 때 주구장창 할 건데 어쨌든 얘 0과 6이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내려가고 있었다 치자. 요 정도쯤 딱 잡아서 이렇게 잡을게. 이 지점을 내가 6이야 이렇게 잡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로그 함수 좀 구경을 해봐. 이 로그 함수는 말이야 y 값이 언제 0이 돼요? 진수가 1이 될 때 0이 돼요. 진수가 1이라는 건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6 집어넣었을 때. 6을 집어넣으면 로그 4의 1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엔 6일 때 0을 지날 거고 이 친구 점근선 언제인지 혹시 알아요? 이 진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5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약간 적당히 그려주면 살짝 요 정도쯤을 점근선으로 딱 갖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로그 함수인가봐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일부러 색깔 좀 바꿔놨어. 얘는 6,0을 지날 거고,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야. 다만 a에 따라서 값이 바뀌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찰을 시키는 거야. 나는 닫힌 구간 t-1부터 t 플러스 1 사이에서 최대값이 존재할 건데 그 최대값을 새로운 함수 gt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잘 들어봐. 무슨 얘기냐면
두 칸 정도 되는 그 길이를 딱 잡고 이렇게 볼 거야 함수를 다른 데는 안 봐. 딱 여기만 볼 거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봐.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함수를 찍어보면 그 사이에 함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다가 보이겠죠.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게 쭉 움직였어. 그럼 당연히 최대 최소가 바뀔 수도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구경할 건데 그 중에 최대값만 찾아서 따라가겠다는 거야. 의미가 지금 그래요. 이거는 작년에도 이해 못한 친구들 많고요. 고3 때 졸업하면서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 두 칸짜리를 한번 그려보자. 여기를 딱 0으로 잡고 요 정도 잡고 요 정도가 한 이쯤이면 딱 좋을 것 같거든.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야 이거 두 칸인 거 인정? 두 칸인지? 요렇게 봐볼게. 자 지금 주황색 범위 사이에서 최대 최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최대를 따라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따라갈 건데 쭉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운데서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 범위가 계속 바뀌었어. 이제 어디서 나와? 왼쪽에서 나오겠지. 근데 이제 니네가 이건 알아야 돼. 지금 문제가 6을 기점으로 함수를 로그로 갈아탑니다. 오케이? 함수 로그로 갈아타야 되지. 자, 요 순간 이제 지나간다. 잘 봐. 쭉 하면서 딱 갈아탔지. 맞아? 잘 보여 지금? 검정색 있다가 빨간색 띵 바뀌고 있잖아. 맞아요? 이렇게 약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는 아직 뭐 왼쪽 같아 보여요. 내 그림에서는. 그렇지? 최소는 뭐 가운데를 보고 이렇게 되다가 이 친구 범위가 계속 어떻게 될 거야?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최대가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지. 맞아? 그래서 얘가 쭉 가다 보면 계속 오른쪽에 가고 있었겠네. 오케이?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최대값들을 전체를 따라가서 나는 뭐라 부를 거냐면 그거를 GT라 부를 거야.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네들의 이제 함수 능력을 위해서 이거 지금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한번 그냥 들어봐. GT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GT 그림 한번 알려줄게. 따라갈 건데 그 약간 지진파 그린다 생각하면 편해. 헛소리긴 한데요. 지진파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지? 펜 같은 게 딱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펜은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고 종이가 이동을 하죠. 맞아요? 그냥 그런 느낌처럼 범위를 딱 잡고 머릿속으로 최대값의 점을 딱 찍은 다음에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따라가다가 최대값이 멈추면 얘도 멈춰 있을 건데 문제는 t는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아래쪽에다가 구경이나 시켜드릴 테니까 그냥 구경만 해봐. 요렇게 있었잖아. 오케이? 요게 이제 똑같이 이제 t일 때 그때의 최대 GT를 그려보는 과정일 건데 니네가 특이점을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특이점 한번 들어볼래? 나는 이 순간이 되게 특이해. 왜 그러냐면 너를 기준으로 왼쪽에서까지는 저 파란색의 왼쪽 부분에서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오른쪽에서 최대였죠. 오른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네가 파란색을 딱 마주친 순간부터 해서 그 이후 이 상황까지는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저 순간으로 고정돼 버렸지. 맞아요? 그러다 이 이후에 얘가 딱 왼쪽으로 받아서 왼쪽이 따라가지는 상황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네가 저거를 제대로 그릴 거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 요 파란색 순간을 그냥 관찰이나 할게. 지금 문제에서 당연히 3이에요. 0과 6의 가운데일 테니까. 그렇지? 그럼 3 이전까지는 누구? 3 이전까지는 어디가 최대야? 오른쪽이 최대야? 그걸 수학으로 바꿔보자. 누가 3 이전까지는? 네가 관찰하는 오른쪽 막대기가 3 이전까지는 다시 오른쪽 막대기는 t 플러스 1인데 얘가 3보다 작을 때까지는 말이야. 이때까지는 결국에 최대가 누구야? 최대가 오른쪽이니까 그건 함수에 오른쪽 값을 집어넣은 거겠죠. 맞아요? 그러다가 네가 이제 보고 있었던 그 막대기라는 친구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까? 요렇게 왔던 순간이 있을 거야. 요렇게. 이 순간은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3이 들어있을 때겠지. 그래서 저 순간 어떻게 쓰면 되냐면
3이 사이로 들어있을 거야. 누구 사이로? 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1 사이로. 같다는 여기다 전부 다 껴버릴게 그냥. 이 순간에선 최대가 누가 될 거냐면 이 순간에서 최대는 그냥 F3으로 고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 그러면 요 막대기가 이동을 또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 언제까지냐면 봐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이동을 해서 언제까지? 딱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이 있을 건데 이때가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 잘 생각해야 돼.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잘 봐. 왼쪽이 최대야, 오른쪽이 최대야? 왼쪽이 최대야. 그렇지? 왼쪽이 최대다 땅 찍혔어. 물론 지금 나는 최대만 볼 거니까 최소가 고정되는 특이한 일이 생겼지만 안 궁금하고요. 계속 최대는 왼쪽이었을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우연치 않게 전부 같아질 때가 생기겠죠. 딱 이 순간. 이 순간 무슨 일이? y값이 딱 같아질 때가 생기겠지. 맞아? 그러면 그 시점에서 최소값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순간에서 최소값이 왼쪽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 순간. 얘 생각해봐. 이렇게 됐지? 더 이동한다?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 오른쪽으로 가버렸잖아. 맞아요? 바로 이전 상황까지 어땠는데? 바로 이전 상황까지 왼쪽이었는데 쭉 왼쪽 하다가 한 번 같아졌더니 오른쪽을 뛰고 오른쪽을 따라가자. 맞아요? 저 순간을 찾는 게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결론적으로 이 순간을 지금 당장 찾긴 귀찮잖아, 그치? 저 순간 그냥 대충 K였다고 치자. 누가? T가 K였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 순간에서 3으로 고정이었다가 너를 넘기는 순간, 다시 왼쪽 막대가 3을 넘기는 순간이니까 t-1, 여기 빨간색이야. t-1이 3과 비교했을 때 컸을 때가 있을 거야. 그 순간부터는 왼쪽이 최대야, 그치? 언제까지로 다 될 거냐면 t가 k일 때니까 t-1이 k-1일 때로 써야 되겠지. 맞아요? k-1일 때 최대는 누구야? f t-1이야 이렇게 되겠죠. 왼쪽이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정확히 t가 k가 되는 그 시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튀어갔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 시점 있을 거 아니야. 요 얘네들이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얘네들의 정확히 가운데 지점이 얼마야? 아니 지금 이건 내 그림의 문제인 거야. 널 가운데로부터 1만큼 더 간 게 t플 1. 가운데로부터 얼마로 더 간 거? 1만큼 더 빠진 게 t-1이지. 걔네 둘의 가운데가 t야. 오케이? 걔네 둘의 가운데가 t였는데 요런 t가 있었는데 그 t를 내가 뭐라고 잡은 거야? 얘를 k라고 잡았단 거였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넘기는 순간부터 다른 말로 t-1이 k-1보다 커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냥 들어봐. t-1이 k-1보다 작을 때였지? 어느 순간 그걸 넘기겠죠? t-1이 누구를? k-1을 넘기겠죠? 같다고 낄 수 있겠지? 맞아? 그 순간 최대가 어디로 바뀌어요? 최대가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이거를 한 큐에 t에 대한 식으로 써버리면 이거 내가 진짜 니네 그냥 수학 실력 올리라고 오래 말하는 거다. 첫 번째 상황이 써볼게. GT가 최대라는 뜻이니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에 어떤 상황에선 FT 플러스 1이었을 텐데 그 상황은 T가 2보다 작을 때였어. 요걸 정리했더니 그렇더라고. 그렇지? 다시 어떤 순간에 F가 3으로 고정당했는데 이거 정리하면 T가 4보다 작을 때고 이거 정리하면 T가 2보다 클 때지. 그래서 T가 어디서 어디 사이일 때? 2부터 4 사이일 때는 그때까지는 3으로 고정이었어. 그러다가 요거 정리하면 T가 4보다 클 때지. T가 4보다 크면 누구로? FT-1이 나왔을 거고 그 순간을 나도 몰라. T가 K보다 작은 순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t가 k를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오른쪽 걸로 따라갈 거야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알아들어? 그럼 지금처럼 그래프가 있으면 t가 2일 때니까 한 칸 더 뒤에 걸 보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뭔 상황이냐면 2라는 시점을 여기쯤에 딱 그어주잖아? 그러면 GT라는 친구는요 어쨌든 오른쪽을 볼 거기 때문에 3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겠죠. 3에서 갖고 있는 이만큼의 높이를 얘는 2에서 벌써 갖고 온다는 얘기야.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하나 더 멀리 간 걸 쳐다본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래서 여기를 픽스로 잡고 여기서부터는 이차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 지금 요 이차함수를 왼쪽으로 하나 이동한 것처럼 생겼지? 지금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누구로 고정? 3으로 고정. 이거 F3값 아니야? 그럼 3으로 고정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4까지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얘가 요 값이 이제 F3 값인데 그게 쭉 고정해서 상수함수로 가. 언제까지? 4까지 딱 들어갈 거야. 오 그렇구나. 그러다 그 이후에 갑자기 뭘로 본대? 왼쪽 걸로 본대. 그럼 그 왼쪽 걸로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4인 순간에 3처럼 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미 4인 순간에 3처럼 봤으니까 그걸 넘기면 4를 넘기면 3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라서 이 과정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얘가 갑자기 한순간에 평 튀어가죠. 맞아요? 그 튀어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겨? 최대값이 원래 최대값이 왼쪽 하다가 오른쪽 따라갈 거니까 그 순간이 삭제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뀌는 요 시점을 K라고 딱 잡는다면 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오른쪽 함수 따라갈 거야. 이렇게 따라갈 거야.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맞고요. 처음 본 것도 당연히 인정하고요. 2학기 들어가면 2학기 시험에도 이 문제 있을 거야. 그땐 3, 4차 함수로 할 거야 아마. 할 건데 지금 미리 한번 또 본다 생각하시고 결론은 뭐냐? 네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디가 어렵고 특이해? 여기. 요 지점 있잖아. 잘 몰라서 K라고 설정한 요 지점이 어렵고 특이한데 얘로 함수를 그리는 행동 필수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가 알려주는 거고 너가 필요한 건 두 칸 잡고 눈으로 쫙 그으면서 최대값이 바뀌는구나, 고정이구나, 왼쪽이구나 하다가 튀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구나가 보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결국에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가 GT 그래프인데 GT의 최소는 저 왼쪽 어딘가에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아까 어땠어? 막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제한한 게 보였죠. 맞아요? 실제로 이 왼쪽이 끝까지 내려가겠니? 그럴 리가 없어, 그치?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다 보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적당히 한 요 정도만 그려줘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실제로 얼마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0보다 큰 곳에 대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0일 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0보다 큰 곳에 t니까 t가 0이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t가 0이라면 여기가 t가 0이라면 f1이겠지. 다시 여기 g 함수니까 g0 값은 f1 값이겠죠. 맞아요? 여기 0 집어넣으면 f1 나올 테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왔을 건데 F1이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다를 거 없지. 그거 얼마야? 벌써 5나 나오죠. 맞아요? 여기 실제값이 얼마였겠니? 5였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가다 보면 이 순간 K인 순간이 가장 작을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이 문제가 최소값이 5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최소값이라는 지점이 왼쪽에서도 나와줘서 고맙긴 한데 여기가 더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순간이 얼마인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 지점을 정확히 찾아볼 거고요. 이제 끊어놓고 밑에서 쭉 그려볼게. 이거부터 따라 쓰시는 게 맞아요. 저 K라는 순간은 언젠가 살펴봤더니 왼쪽에 있는 함수값과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같아질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 우리 왼쪽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 친구잖아. 여기에 x가 t-1일 때가 있겠죠. 이게 왼쪽이다 이 말이잖아. 너 함수값과 이거의 y값. 그 다음에 함수가 뭐였냐면 a 로그 4에 x-5였는데 요게 여기에
x에 t 플러스 1 다른 말 무슨 값? 오른쪽 값에 y 값이 서로 뭐 해야 돼요?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생으로 넣으면 못 알아들을 값 쓴 거야 지금. 그럼 넣어볼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6의 t 마이너스 1 그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결론이 얼마야? 그 결론이 a 로그 4에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4가 되어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가 이렇게 둬버리면 알 수가 없지. 맞아? 알 수가 없지. 문제가 뭐였냐면 GT의 최대값이 5가 돼야 돼. 잠깐만. T의 범위. T가 왜 또 5가 나와가고 있어. 아. 미안합니다. 이게 여기가 5가 아니구나. 여기 5가 맞는데? 잠깐만.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T가 0이다. T가 0이다. 아. 이거를 실수를 했네. 들어봐. 여기 5가 그럼 답이 안 나와서 이상하다 했네. T는 얼마부터 시작이냐면 0부터 시작이야. 근데 T가 0이란 얘기는 T가 0이란 얘기는 구간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렇지? 지금 요 친구를 구경하는 범위 자체가 마일부터야.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그 최소값이 얼마다? 5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네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를 뭉개버리면서 너가 5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5가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전개를 딱 때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6t 마이너스 6이 있고 그게 5란 뜻이잖아. 오른쪽 다 넘기면서 얘가 t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8t 그 다음 합치면 마이너스 7이니까 12가 될 거거든요.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6 그치? t 마이너스 2일 거고 t가 언제일 때? 2 또는 6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 k라는 순간 얼마겠니? 6이겠죠. 2는 아닐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그래서 6일 때가 내가 궁금하던 어떤 때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 튀어갈 때가 있었을 거야?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구나. 그럼 t가 6일 때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친구 값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a 로그 4의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 계산은 결론적으로 2분의 1 a고 그게 뭐니까 5일 테니까 a가 얼마다? 10이다 하면 그게 답일 거거든요. 자, 이런 풀이였구나. 말이 그렇게 많고 길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들어. 이 과정을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거는 원래 할 수 있어야 돼. 이 부분은 뭐 학원에서 배우든 뭘 하든 상관없이 네가 수능을 볼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상위권을 노릴 거고 하면 이 과정들에 대한 문제가 종종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어디든지 간에. 근데 이해가 아예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이렇게까지 그리진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 GT식을 써주는 건 필요하면 해야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정도 네가 써야 될 수도 있다고. 나중에 내가 2학기 수업을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당장 시험이잖아. 맞아? 학교쌤이 얘를 바꾼다고 쳐보자고. 그럼 어느 정도 바꿀 거냐면 함수 조금 바꿀 거고요. 구간의 범위 정도 살짝 바꾸겠죠. 지금은 2칸짜리나 됐어. 나중에 1칸짜리 그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냥 3칸 좀 애매하고요. 바꿨어. 근데 결국에 얘가 최소값 물어보잖아. 그럼 그냥 넌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가 바뀌는 시점이 있을 건데 그 순간에서 최소가 생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함수가 바뀌는 시점에서 그 순간에 최소가 생길 거야. 정확하게 조금 더 갈 거면 눈으로 관찰하다가 왼쪽 오른쪽을 한번 팅 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서 최소가 생길 거고 내 거 실제 풀이 보면 윗부분은 아예 없고 그냥 여기부터 썼단 말이야. 여기부터 쓴 거 보이시죠? 밑부분만 쓴 거야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얘 문제 보자마자 어차피 언제 생기겠다? 바뀔 때 생기겠다.
그러면 어떤 지점인지 모르니까 그 왼쪽을 t바 1이라고 두고 오른쪽을 t플 1이라고 두고 두 함수가 뭐 할 때 같아질 때를 찾아야지 그때가 최소겠다 이렇게 간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실제로 풀이할 땐 여기부터만 풀면 돼. 이해하시죠? 얘는 이 정도 연습하시면 충분하고요. 함수가 시험에서 만약에 바뀐다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 쌤이. 구간 똑같이 줘. 다 똑같이 줘. 최소로만 바꿔주는 거야. 뭘로만? 최소로만. 오케이? 그럼 오히려 얘는 근데 그렇게 할 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프가 전부 다 뒤집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상태에서 최소는 말이야 언제 이상한 거냐면 이렇게 갈 때 최소가 왼쪽 가운데 고정돼 아니 왼쪽 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널 기준으로 양쪽이 같아질 때가 있겠지. 맞아? 그때 튀어 나갈 거야. 그때가 되게 이상한 지점이고 그리고 그 최소를 갖고 쭉 하면 오른쪽 고정 다시 이렇게 쭉 가다가 왼쪽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튀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순간이 아마도 갖고 갈 수 있는 최소값의 최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헷갈려. 최대값을 GT인데 그거의 최소값 뭐 이런 말이긴 한데요. 보통 요 정도로 주고 쌤이 만약에 좀 진짜 어렵게 내면 함수 뒤집어. 전부 뒤집으면 똑같이 내도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오케이? 얘도 이렇게 바꿔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진짜 최소에서 집중할 수 있겠죠. 최소가 오른쪽 멈춰서 있다가 왼쪽 하다 튀어간 다음 쭉 넘어갈 거 아니야. 오른쪽에서 똑같이 거기서 최대값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거 정확하게만 이해하셔도 정말로 점수는 한 15점까지